안녕하십니까.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져가자 정부는 QR코드 시스템을 이용한 환자 파악과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중순이 넘도록 매일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극성을 부리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신기하게도 4월에 접어들면서 대폭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총선을 전후한 기간 동안은 잘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총선이 끝나고 부정선거 운운하는 후폭풍이 거세질 무렵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하기 시작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확산 대응책의 하나로 6월 1일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서울, 인천, 대전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브리핑에서 QR코드를 활용해서 이용자 정보를 안전하게 수집 분산하는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서울, 인천, 대전의 19개 시설에서 시범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R코드를 이용하는 출입시설은 클럽, 노래방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 일부를 비롯해서 성당, 교회, 도서관, 영화관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입니다. 재난대책본부는 시범사업 대상을 위험이 높은 시설로 한정하지 않는 이유를 앞으로 전자출입 명부를 일반 시설로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해서 10일부터는 전국의 고위험 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행정조치한 시설에 대해서 전자출입 명부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자율적으로 신청한 시설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자출입 명부에서는 개인정보와 방문 기록을 분산 보관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정보를 결합해 방역당국이 참고합니다. 그리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일이 지나면 정보는 자동으로 파괴된다고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QR코드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게 될 것이다. 업주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고객 입장에서는 수기 등 다른 방식에 비해서 자신의 신상이 잘 보호되는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출입 명부가 도입되면 방역 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정부 당국으로서 우리가 처한 위난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도서관과 성당, 교회에 들어갈 때에도 QR코드 시스템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데 대해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거리로 되어 있는 선거 부정 의혹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전자개표기에 QR코드를 썼느냐 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법을 어겨가며 썼으면서도 선거 의혹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납득과 이해도 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바코드와 QR코드의 차이나 장단점을 모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나 대다수 국민, 일반 사용자들은 다 그런 겁니다. 바코드에 비해 QR코드는 엄청난 정보 저장과 신속한 정보 처리 능력이 있다. 프로그래밍을 하기에 따라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못할 일이 없다. 그런 사실 위에 선관위 측이 매끄럽지 못한 처리로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따라서 QR코드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안보,
국방, 외교, 경제 등 중요 정책 전반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신뢰보다는 우려와 불신을 더 많이 쌓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코로나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QR코드를 이용하겠다는 것을 꺼림직하게 여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소설을 떠올리며 QR코드로 개인 신상이 털리고 빅브러더의 관리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해서 웃었지만은 정치권 얘기를 들으면 무리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리가 국민의 지지로 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상 전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들을 모두 독점해야 한다느니, 개헌을 서둘러야 하겠다느니, 공수처가 발족되면 제1차 수사 대상은 누구누구가 될 것이라느니, 국립묘지에서 누구누구는 파내야 한다느니 하는 철부지들이 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에서 벗어난 듯 하다가도 최근에 다시 확진자 수가 갑자기 늘고 2차 감염 피해가 우려된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손 씻기 등 방역 지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QR코드 검색을 통해 도서관, 교회, 성당 등 정한 지역은 출입자 체크를 하겠다는 방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중에서는 재미있는 사자성어가 퍼지고 있습니다. 누죽걸산이라는 말과 나죽집산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누죽걸산은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한자로 와사보생, 누울와 죽을사 걸음보 살생, 와사보생과 같은 말입니다. 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방역당국에서는 외출을 삼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최근에는 나죽집산이라는 말이 번지고 있습니다. 나가면 죽고 집에 있으면 산다나요?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심각한 재난에 처해서도 누죽걸산과 나죽집산의 여유와 해악이 있어서 좋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